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대물림되는 유전자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변화해 가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유전자 전문가는 물론 생명공학 전공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들은 유전자에 대한 다소 지식들에 덧붙여서 진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명상을 통해 얻은 것들입니다. 생명공학 전문가들의 아낌없는 반박과 토론과 조언을 필요로 합니다. 내가 이 주제를 선택한 것은 앞으로는 인간의 정신적인 활동이 유전자 형성과 변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유전자는 무엇이며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대물림되는가, 유전자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유전자는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고 변형되는가, 유전자는 올바른 정신적인 삶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그리고 유전자와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어떠한 관계에 있을까에 이며 끝으로 간단히 요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면 체질이 어떻게 변하고 성격까지도 어떻게 변할 것이다. 즉 먹고 생활하는 습관에 따라 체질과 성격이 바뀔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생각하면 기억이 되고, 기억이 되면 습관으로 변하고, 습관이 되면 얼마 정도의 체형, 체질, 성격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이들이 아주 오래 계속되면 긴 기간에 걸쳐서는 네 발로 걷던 원숭이가 두 발로 걷는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러한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전자에 대해 간단히 역할과 구조에 대해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전문 용어들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잠깐 건너뛰시면 됩니다. 유전자는 생명의 각 개체들의 육체적인 형질, 즉 크기, 구조, 모양, 색 등의 형태와 특질을 결정하고 육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백질을 만들고 유전자의 발현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며 이에 따라 유전적 질병들에도 관련이 되게 됩니다. 유전자에 따라 부모, 자식, 형제의 형질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23개씩 총 46개의 염색체를 물려받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염색체 내에 유전자를 포함하는 DNA, 디옥시리보핵산이라고 합니다만은 영어는 생략하겠습니다. DNA가 존재합니다. 염색체들은 각 세포 핵 속에 들어 있습니다. 유전자는 DNA 서열 중에서도 단지 2% 정도의 부화되어 정보를 담고 있으면서 후세로 유전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DNA에는 98%에 해당하는 유전에는 관련이 없는 비부화 서열이 있습니다. 게놈이라 함은 이러한 각 형질을 만드는 단위인 유전자들의 총 집합을 말하게 됩니다. DNA에서 인산, 디옥시리보스, 염기의 세 가지가 결합한 형태의 한 단위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염기에는 아데닌, 구아닌, 타이민, 사이토신이 있고 이들은
아데닌 A와 타이민 T, 구아닌 G와 사이토신 C가 쌍이 되어서 결합되며 이 결합이 순서를 이루면서 이중의 나선형 구조를 만듭니다. 후세로 유전되기 위해 복제가 될 때에는 두 열의 구조가 각 열로 나누어져 한 열이 다른 짝의 열을 만나거나 그 열의 각 염기가 해당의 쌍을 만들어가면서 새로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발현이 될 때에는 DNA가 RNA에 복사가 되는 전사 과정, 영어로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합니다만, 전사 과정과 RNA가 단백질로 바뀌는 번역 과정, 트랜슬레이션 과정의 연속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생명체를 말할 때 기본적으로 어디에서부터 변종으로 보고 다른 종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유전자는 개체마다 차이가 나면 물론 생물체의 종마다 개수가 다르며 꼭 지능이 높고 고등성이라고 해서 유전자 수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유전자 수는 2만 개 정도이며 대장균은 4,400개, 선충은 2만 개, 초파리는 13,600개, 옥수수는 32,000개, 쌀은 5만 개, 밀은 12만 개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전체의 크기와 유전자의 밀도는 생명마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들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개인의 유전체를 분석해주는 비용은 10만 원 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환경이 다양하고 많이 변할수록 유전자가 다양하고 수가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종이라도 세계에 널리 퍼져 존재하면 유전자 수가 많고 다양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수와 다양성에 큰 차이가 나면 변종이나 다른 종으로 분리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또한 한 개체의 기능의 복잡성은 일반적으로 유전자 수와 다양성을 크게 할 수 있으나 꼭 그렇지는 않고 도리어 개체들은 유전자 수를 작게 하며 기능이 단순하면서 변종이나 유사종으로 발전해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구 전체로 볼 때 생명체들의 총 유전자 수는 증가해 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 한계는 알 수가 없고 급격한 환경 변화로 전체 생명체들이 모두 사라졌다 다시 시작할 수도 있으니 쉽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유전자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유전자는 개인의 조상 대대로 삶의 역사를 담고 있는 대물림의 역사적 기록이며 동시에 현재의 육체의 중요한 상태를 나타내주는 바로미터, 잣대이자 앞으로 존재의 양태를 예시해주는 지침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에 따라 육체적인 모습이나 성격이나 건강 상태가 다르면 물론 정신생활을 바탕에 두는 지능과 사고방식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유전자 코드를 분석하면 어느 부분이 어떠한 육체적 상태와 특징에 영향을 주고 정신적 활동의 기본이 되는가를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유전자를 조작해 유전되는 병과 신진대사 메커니즘과 건강 상태를 줄이고 고치고 병행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늙음에 관련된 유전자를 찾아내 늙지 않도록 하고 도벽이나 폭력성을 크게 가진 자는 순화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유전자의 형성에는 정신적인 생활과 의식주 생활과 외부적 환경이 모두 관련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제대로 된 정신적인 삶을 살지 않고 완전히 환경을 지배하지 못하는 한 이러한 인위적인 고침들은 일시적인 조치들일 뿐이며 결코 완전한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란성 쌍둥이처럼 유전자가 같더라도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후천적으로 길러진 학습이나 경험이나 기억이 다르고 행동의 동기를 유발하는 당시에 처한 여건이 다르면 물론 어떠한 유전자가 발현, 활성화되느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유전자의 이러한 발현 또는 활성 여부를 후생적 에피제네틱이라고 부릅니다만 후생적 현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전자는 어떠한 과정으로 만들어지고 변형되며 대물림되는가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유전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뇌적으로 멀고 가까운 원근의 요인과 길고 짧은 장단기적인 요인들이 함께 작용합니다. 즉 자체적 요인과 외부 환경적 요인, 장기적 요인과 단기적 요인, 먼 요인과 가까운 요인들이 작용하며 영향력이 강하거나 긴 기간에 걸쳐 작용할수록 큰 변화의 결과로 나타나며 쉽게 변화가 일어날수록 쉽게 본래의 상태로 환원되려는 경향을 띌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환경 조건이 유전자 형성과 변화에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특히 식물과 같이 주어지는 토양과 기후 등 환경에 전적으로 삶을 의지하는 생명체들은 더욱 그러하겠죠. 또한 하등동물과 같이 어느 정도 움직이고 이동하며 적절한 먹이와 생활 여건을 찾아가는 동물에게는 다소 의지가 작용할 것이며 인간과 같이 정신적으로 생각하고 매우 큰 속도로 그리고 큰 범위로 이동하면 물론 상당한 수준의 자신의 환경 조건까지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영장류에게는 사고와 의지가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유전자는 바위에 반복되는 긁음을 통해서나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해 글자 또는 그림을 새기는 것에 비유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유전자는 지속되는 상태 및 반복되는 행위의 결과로 만들어지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선천적 유전자에 본인이 오랫동안 지속시켜온 후천적 습성이 추가되어 변경됩니다. 교접할 당시의 복사 때나 강한 전자파와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돌연변이로 갑자기 변경되는 때도 있지만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습관화된 것들이 장기적으로 굳어져 새겨지는 것이 일반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유전자는 무엇을 먹고 어떠한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생활하는가 하는 생활 방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체질로 관련되어 나타나면 쉽게 인정되죠. 그러나 정신적인 활동과 생각들이 유전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정신적 활동과 사고 활동과 의식주와 체질과 유전자의 관계를 사슬에서 링처럼 연결해 봄으로써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정신적 활동은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사고방식은 일어나는 생각들에 영향을 미치며 생각들은 먹고 자는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먹고 자는 생활은 체질과 육체에 영향을 미치며 체질과 육체는 유전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연관성이 멀수록 효과도 장기간의 지속을 거쳐 나타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고 어떠한 일과 행동을 하고
어떠한 것을 먹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생활하는가 하는 생활 방식들이 몸의 습관으로 배고 머리에 깊이 기억되는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유전자로 굳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로 미처 굳어지지 않는 생각이나 행위들은 두뇌의 기억을 통해서나 육체적 습관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나타나게 되며 태교를 통해서 태아에 전달되기도 하고 교육과 대화 등을 통해서 이웃으로 전파되기도 할 것입니다. 즉 유전자는 난자와 정자의 교합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선처성을 바탕으로 하고 이에 개인의 정신적인 활동과 생각들과 생활 습관과 음식과 환경과 돌연변이 등에 의한 후천성이 더해지면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계속되는 삶의 역사를 바탕으로 하고 이에 일상적인 생각과 행위에 더불어 외부에 의하여 주어지는 영향이 더해져 유전자가 만들어지고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유전자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연구는 유전적 난치병과 대사 방식과 행동 양식을 고치고 종 사이의 친근 관계와 혈통을 확인하고 범인을 잡고 방사능 등 생활 환경에 의한 유전자 변이로 일어나는 병, 백혈병이 이해가 됩니다만은 병은 원인을 찾고 유전자를 조작하여 품종 개량이나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윤리적, 법적,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다음으로 유전자는 올바른 정신적인 삶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육체의 주인은 혼입니다. 태어날 때의 혼은 유전자에 기반을 둡니다. 그리고 개인에 있어서 혼이 정신적인 활동을 일으키면서 육체를 이끌고 나가며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따라서 육체적 조건이 정신적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외부 환경이 유전자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주체적 입장에서 유전자의 변화에 가장 일관성 있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깐 인간의 육체를 컴퓨터에 비교한다면 유전자는 논리를 하드웨어로 구현한 펌웨어에 해당하고 혼은 전체 시스템의 운영 체제에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이나 학습에 의한 논리나 기억이나 현실적 상황의 인식은 응용 소프트웨어나 데이터베이스나 입출력 정보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혼이 정신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먹고 어떠한 습성을 기르며 어디에서 어떠한 생활을 하고 육체를 어떻게 관리해 가는가 하는 점에서 중심 역할을 하며 꾸준히 좋은 유전자로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의미합니다. 즉 주인인 혼에 따라 관리되는 육체가 다른 형질로 변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유전자는 장시간에 걸쳐 변경되어 가기는 하지만 물리적으로 새겨진 것이기에 우선은 육체적 현상으로 쉽게 표출됩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어떤 가치관과 성격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주로 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보다는 육체의 물리적 특징으로서 해당자가 본인인지 여부와 혈연 관계를 확인하고 어떠한 사건의 범인이나 병의 유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되며 헤어졌던 혈연 관계를 확인하고 찾기에 쉽게 이용됩니다. 유전자가 중요한 것은 과거 기나긴 과정과
현재의 상태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큰 잠재성을 제시해 준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대체나 변경을 통해 당장의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유전병이나 나쁜 성격과 같이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는 것을 고치고자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문제는 오랜 역사와 환경의 산물인 유전자를 필요에 따라 쉽게 목적에 따라 바꿔 쓸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될 것입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 유전자를 바꾸거나 남의 것을 이식시키는 것은 살을 이식시키는 것보다는 근원적인 방법이긴 하나 접목하거나 개량한 종자의 나무가 오래되면 본 나무 특성이나 토양과 기후에 맞도록 되돌아가듯이 본래 또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되돌아가려 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계속되는 올바른 정신적인 활동을 통해서 좋은 혼과 유전자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지능이 높다고 꼭 좋은 유전자는 아니며 모든 유전자가 항상 활성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하여 좋은 정신적 활동을 하며 좋은 유전자를 만들고 이미 만들어진 유전자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을 하며 좋은 유전자들이 계속하여 활성화되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이제는 끝으로 유전자가 불교에서 말하는 업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며 오늘의 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일상의 생각과 언행들이 모여 업을 만들고 업에 따라 윤회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이러한 업 만들기와 윤회는 유전자의 변화와 대물림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어떠한 말을 하고 무엇을 먹으며 어떠한 행위들을 하는가가 곧 어떠한 유전자를 만드는가와 관련되고 이에 따라 업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유전자가 대물림되면서 윤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에 있어서 유전자는 기계에 주어진 프로그램과도 같은 것이어서 만들어진 역사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동작의 바탕이 됩니다. 유전자를 바꾸어 병을 고치는 것은 컴퓨터에서 잘못된 기능이나 오류를 고치는 것과 유사합니다. 다만 다른 것은 유전자는 본인의 의지와 주위 환경에 의하여 계속 변화되어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식물의 개량 종자를 들여와 심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그 기능이 발휘되나 차츰 지역 토착화되어 갑니다. 특히 인간과 같이 능동성이 강한 지능이 높은 존재일수록 자신의 생활 방식과 습관은 물론 환경까지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인간에게서 정신적인 활동이 혼과 더불어 유전자를 얼마나 잘 만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결정함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상을 종합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지능이 높고 의지적으로 환경을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유전자를 만들고 변경시켜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유전자를 직접 새로이 만들어 새로운 종을 만들 수도 있고 변경시키며 변종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문제는 윤리적, 법적, 사회적 문제도 야기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고 변경한 유전자의 생명체가 자연 환경과 얼마나 좋은 조화 속에서 삶을 계속해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전혀 적응이 되지 않으면 곧 죽음이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서히 적응해가며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인위적인 환경 개발과 더불어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개량해 간다면 그 인위적인 환경이나 유전자가 자연과의 대립이나 격리로 나타나 전체 파멸로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주체는 혼이며
좋은 유전자는 육체의 건강과 좋은 생활을 위한 지름길이라는 것. 그래서 올바른 혼을 가지고 계속하여 좋은 생각과 좋은 정신적 활동을 하며 좋은 생활을 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물론 좋은 유전자로 개량시켜 갈 수 있고, 이를 계속 후세에 대물림하며 반복해가면 세상을 천사들이 사는 극락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위를 하는 자들은 그러한 특성의 유전자들을 만들어 왔고, 지금도 그러한 유전자를 만들고 있는 세상을 악한 세상으로 만들어 온 자들이라는 것. 순수하고 약한 자를 등쳐먹고 공격하고 무기와 물리력과 권력과 술수 음모를 이용해 패권을 누리며 즐기는 자들은 동물근성이나 야수근성을 가진 그런 유전자를 키워온 자들이며 세상을 아비규환, 아귀다툼, 지옥의 세상으로 만들어 온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깨달음을 얻고 천사가 되어 지상이 천국이 됨을 꿈꾸어 봅니다. 불교에서의 업과 윤회와 사성제와 12연계에 대해서는 별도 주제로 다룰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에 대한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기로 합니다. 모두가 좀 더 인내하면서 합심하여 코로나 퇴치에 큰 성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